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클립에는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강의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클립에는 막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숫자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 음성 파일을 많이 올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mp3나 mp4 파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반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굉장한 반복이 필요해요. 뭐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에 가는 거라고요. The best way to study a foreign language is to go to a country where it is spoken. 맞죠, 그죠? 예, 그게 아니면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들, 음성 파일들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반복하시길 바라고요. 이 책은 1장에 이제 니하오부터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조,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일반 중국어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재미없게 가르치진 않고요. 뭐 주로 발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커피를 옆에 하나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중국어를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주로 가르칠 건데 물론 그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재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레벨 1부터 1, 2, 3이 있는데 주로 1을 가지고 하고요.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후는 이제 3이나 좀 어려운 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중국이요. 굉장히 가깝고 뭐 서로 영향도 많이 끼치고 많이 받고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사를 하나 올렸어요. 아니 뭐 이 기자님이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는데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허베이랑 후베이 구별이 잘 안 되죠. 보면은 허베이성 사망자 139명 확진자 늘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허베이가 어디예요? 혹시 후베이를 잘못 쓴 거 아닌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중국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는 어디 말을 배우느냐 건데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배웁니다. 이런 표준어라고 하는 거를 중국어로 보통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영어는 이걸 맨더린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 다시 말하면 이제 양자강 이북에 원래부터 쓰였던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통일 이후에 중국 통일 이후에 이 표준어 정책을 굉장히 강력히 실시해 가지고요. 사실은 요즘 홍콩에서도 다 표준어가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어로 보통화라고 하는 표준어를 배웁니다. 영어로 이거를 맨더린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큰 언어가 북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맨더린과요. 그리고 남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광동어라고 하거든요. 중국어로는 이거를 광동화라고 합니다. 혹은 이거를 위에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영어로 이거를 캔터니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끼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서로 만날 때 영어로 하다가 이렇게 영어로 물어봅니다. Do you speak Mandarin?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맨드린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렸을 때 뭐 이민을 왔거나 아니면 집에 부모님들이 다 이제 부통화가 아니고 캔토니스를 쓰는 경우에는 맨더린을 못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 넓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언어 정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다 씁니다. 보통화를 쓰니까 뭐 우리의 교재들 다 표준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글자가요. 우리가 과거에 쓰는 한자랑 좀 달라요. 중국이 통일 이후에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에
이 복잡한 글자들을 굉장히 간략히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중국어로 제가 표현했듯이 젠티즈라고 해요. 그 중국 나라 국자도 원래 되게 복잡하죠.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략히 만들어 놓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7, 8 있으면 제가 쓸 텐데 이 한국 같은 경우에 한자가 굉장히 이 번체자로 쓰면 복잡해요. 이걸 획을 굉장히 간단히 해서 이제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간체자라고 해서 이 우리가 고문 때 배우는 한자랑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표준어를 배운다. 보통화. 예. 그리고 글자는 지엔티즈를 배운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과목이 뭐죠?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글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고요. 이걸 뭐 물론 쓰면 좋아요. 예. 근데 사실은 글자 못 익혀도 그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있으면 뭐 말하기 좀 민감할 수 있나? 아니, 물론 뭐 그 사람이 절 모를 테니까 성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로 이제 제키찬이죠. 제키찬이 글씨를 잘 못 읽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 이렇게 글자를 쓰거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파일 때 숫자들이었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단어였죠? 1, 2, 3, 4, 5, 6, 7, 8, 9, 10 라는 거를 그 파일에 올려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조라는 게 사성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병성이 있죠? 이제 가볍게 이렇게 그 가볍다, 그리고 가벼울 경자예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모음 중에 A를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A라는 게 그 음성 기호가 아거든요. 그래서 일성이 되게 높아요. 왜 도돌이표까지 그러나냐 하면은 높은 음정이어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아를 가지고 일성을 내면은요, 이게 일성의 음가입니다. 이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요. 그죠? 그죠? 삼성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삼성이고요. 사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이게 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 음가를 가지고 성조를 구분해서 그 의미를 결정합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입성부터 사성까지 따라 그 해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경성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처리하죠. 보통 이렇게 성조를 그 설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막 중국어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죠. 이걸 다 외워야 되라고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를 말할 때 성조가 뭐다라는 거를 신경 별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찍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오프라인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중국 사람들 성조 자주 틀립니다. 네, 남방에 있는 사람들 성조 저보다도 틀리는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성조 너무 이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돼요. 아니, 물론 혹시 이거를 그 중문과 교수님들이 보면 저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성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인 발음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그 발음은 영어를 차용합니다. 영어를 차용해요. 그래서 이제 B, P, M, F인데 영어랑 알파벳이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B-O로 표시하면 이제 일성으로 읽을게요. 뽀 이렇게 표시합니다. P-O는 포, M-O는 모, F-O는 포 이렇게 해요. 음가가 같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모음을 바꾸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B-A면 어떻게 발음하죠? 빠 이렇게 발음하죠. B-E-I는요. 빼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P-O는 포, P-A-O는 파오, P-E-N-G는 펑 이렇게 발음합니다. M-O를 모라고 하면은요. M-E는 머, M-A-N-G는 망 이렇게 발음합니다. 물론 성조에 따라서 배합은 가능합니다.
요 한 번씩 그냥 연습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 테이프도 있거든요. 교재 사시면 테이프이 들어있고요. 그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홈페이지에 등록해서요. 예. 그래서 요거 한 번씩 발음을 들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랑 음가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발음해 보죠. 그 오로 넣어서 발음해 볼게요. 뽀, 포, 모, 포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나머지도 같아요. D, T, N, L도요. 영어랑 기본적으로 음가가 같습니다. D, E, 떠 이렇게 발음하죠. D, A면 따, 또,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터, 타오, 타오 일성으로요. 그 기본적으로 T랑 음가가 같고요. 영어에 N은 영어에 역시 N입니다. 그래서 N-I, N-A-I 하면 나이 이렇게 발음하겠죠? L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L 사운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L-E 하면 러 발음하고요. 예를 들면 L-E-N-G, 렁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기까지 쉽고요. 아니 물론 제가 쉽고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G의 음가도 영어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G-E, 꺼, G-A-O, 까오, G-O-U, 꺼우 이렇게요. K도 영어랑 K랑 음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K-E, 커, K-A-N, 칸, K-O-N-G, 콩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H인데요. 이 H는 사실은 그 영어의 H랑 우리 한국말의 히읗이랑 조금은 달라요. 음성학적으로 이 H 발음이 이 목 안쪽에서 납니다. 그래서 HE 발음을 한국어로 하면은 히읗어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죠? 아, 허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허 하지 않고 더 안에서 나요. 음가가. 그래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허 이렇게요. 예. 뒤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제 술을 먹다라는 표현인데 중국어로 허지오 이렇게 합니다. 자, 허지오 허가 더 안쪽에서 나거든요. 예, 더 안쪽에서 납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그 음성학적으로 그렇지만 뭐 음성학적으로를 떠나서 물론 그냥 허 해도 알아는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르다는 거고요. H-E, H-A-O는 어떻게 하죠? how 이렇게요. 네,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렇고요. J의 음가도 역시 영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J-I-G, J-I-A-O, 짜오 이렇게요. J-U-A-N, 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Q는 그 한국말로 키역이에요. 그래서 키역이 아니고 치읓이요. 그래서 QI 치, QIN은 칭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 일성으로 제가 처리했고요. X는 그 시예요. 여러분 그 중국 국가주석이 누구죠 지금? 시진핑이죠? 예, 시진핑 할 때 XI입니다. XI예요. 시, 그죠? 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X를 C예요. 네, 쌍시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 음가인데 그 음성 파일이 있거든요. 교재. 예, 요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자음이 이렇다는 거를 한번 발음했고요. 요 뒤엔 좀 어려워요. 좀 익숙하지 않죠? 뒤에 H가 붙었네요. ZH, CH, SH. 아마 제일 뒤에 R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R 볼게요. RI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러분 R 사운드가 영어에서 그 혀 끝이 입에 닿지 않죠? 예를 들면 B라는 R, A-I-N 발음을 어떻게 하죠? 영어로 rain 하죠? 볼까요? rain. 그러니까 혀 끝이 입에 닿지 않거든요. 중국어도 요거 똑같아요. RI를 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일성으로 읽으면 르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사성을 읽으면 르 이렇게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REN, 란, 르, 랑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예, R 사운드랑 같다. 요거는 쉬운데 그 뒤에 H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이걸 음성학적으로 우리는 권설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ZH, CH, SH, RI를 같이 놨냐면 다 권설음이에요.
권설음이라는 게 뭐냐면 혀가 말린다는 뜻이에요. 이 권이 말권자고요. 한자로. 그리고 이제 설자가 그 혀라는 의미예요. 혀를 말리는 의미다는데 기본적으로 ZHI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질 이렇게 발음해요. 여러분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시요. 질 그죠? 혀 끝이 어디에도 닿지 않아요. 다음에 CHI 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마 국민적인 중국어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밥을 먹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吃饭 이렇게 발음합니다. 吃할 때 혀 끝이 입에 어디도 닿지 않거든요. 혀가 말립니다. 吃 맞죠? SHI를 시 이렇게 발음합니다. RI는 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뭐죠? 예, 혀가 말린다는 의미에서 권설음이에요. 좀 어려운데 좀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ZHI 제가 발음해 볼게요. 질 밑에 단어 짠 밑에 단어 짜오 예 고기요. CHI 치 초 SH는 시 산 성 이렇게 발음하고요. RI는 르 란 랑 이렇게 발음합니다. 전부 권설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에 하면은 조금 발음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음성 파일 있으시니까 그 몇 번 반복해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설음을 빼면은 그냥 혀를 말지 않고 발음하면 돼요. 예를 들면 ZI는 쯔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위에랑 아래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위에는 질 밑에는 쯔 발음하죠. 그래서 CHI는 칠고요. 밑에 CI는 츠예요. 예, 혀가 닿죠? 그죠? SI는 쓰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1, 2, 3, 4 할 때 2, 3, 스였죠? 스가 이스예요. SI예요. 스, 그죠? 사성이죠? 예, 2, 3, 스 사성입니다. 그래서 SI는 스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면 SA는 어떻게 발음하죠? 산 이렇게 발음하겠죠. 만약에 이게 사성이라면 산 이렇게 발음하겠죠. 아 숫자 3이 뭐예요? 산이죠. 이산입니다. SAN. 네. 그래서 이 자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발음해 보실래요? 저랑요. 붉은 글씨 위주로 이렇게 발음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학이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쉬려고 하는데요. 자, D, 떠, T, 터, N이, 너, 인성입니다. 러, 계속해 볼게요. 끄, 커, 허, 술 먹다라는 표현 뭐였죠? 허지오, 다시요. 허지오, 허 할 때 약간 뒤에서 목소리가 납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에 지, 치, 시, 알겠죠? 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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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전부 권설음입니다. 다음에 츠, 츠, 스, 예, 밑에는 권설음이 아니고요. 자, 요렇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음은 A, I, O, U 체계를 똑같이 따릅니다. 영어랑. 네, 그래서 요걸 물론 복합 모음이라고 해서 결합도 하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 페이지에 Z, H, A, O, 짜오 이렇게 해서 A랑 O랑 같이 결합을 하죠. 아오로요. 네, 이렇게 결합 모음도 행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음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어렵지만 반복해서 한번 익히시길 바랍니다. 예,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원래 수업이었다면 이걸 몇 번 반복을 할 텐데, 뭐 온라인이니까 뭐 더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반복해서 이거 익히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중국 전도를 한번 나갔어요. 뭐 옆에 있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땅이 크다, 사람 많다 라고 해도 뭐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다는 거는 잘 생각 안 해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지도를 한번 중국어로 놔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중국어로 보니까. 일단 붉은 별로 표시한 베이징부터 볼까요? 예, 위도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이 산동반도라고 그러죠?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옌타이라는 거랑 칭다오라는 두 개가 있어요. 한국말로 이거를 연대 혹은 청도 이렇게 표현하죠. 아마 인천에서 돌을 세게 던지면 닿을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별로 안 웃겼죠? 네, 사실은 제주도보다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사실은 비행기 뜨면은 이제 바로 한 50분 내에 착륙을 하거든요. 옌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산동반도. 뭐 그래서 우리랑 교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옌타이 칭다오보다 베이징이 위에 있죠, 그죠? 예, 베이징이 물론 수도고요. 예,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이징은 그 천진이라는 티엔진이라는 데랑 좀 가까워요. 그래서 천진은 직할시입니다. 마치 서울의 직할시가 인천이듯이 베이징이 수도고 이제 직할시가 티엔진이 직할시입니다. 티엔진 물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산동반도 쪽으로 오면은 옌타이 그다음에 칭다오 요게 보이실 겁니다. 요게 이제 산동반도예요. 산동성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우리랑 굉장히 그 교류가 많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서울보다 위도가 한참 아래인 그 상하이가 있습니다. 상하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양대 도시라면 이제 베이징과 상하이가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인 도시죠. 베이징은 물론 수도로서 의미가 있고요. 상하이는 그 경제 수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는 한 1년 이상 살았던 것 같고요. 상하이에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하이는 이렇게 베이징이랑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하이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표준어 정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학교나 뭐나 다 부통화를 씁니다. 그래서 물론 상하이 사람끼리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물론 상하이화, 예, 상해어로 얘기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부통화로 물으면 다시 부통화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어는 전체적으로 다 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신문에서 제철 보듯이 이제 허베인지 후베인지 헷갈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우한이 있는데 여기 찾아볼 수 있으세요? 우한? 어딨죠 우한이? 네, 상하이에서 왼쪽으로 직선으로 쭉 가다가 아래 조금 있는데 무한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무술할 때 무자에다가요 한나라 할 때 한자입니다. 물론 이 한자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체자로 써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한이에요. 네, 우한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방이죠. 여러분 우한을 둘러싸고 있는 게 호북성이라는 한자로 읽으면 호북성인데 이게 호베이예요. 이 호자를 호수할 때 호자인데 이게 후라고 읽어요. 호북성 후베이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그 기자가 여기 나오는 후베이랑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랑 두 개를 조금 지명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던 데가 우한이고 사실은 중국 사람들끼리는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제 퍼지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말을 바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꿨죠, 그죠? 바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우한 폐렴이라고 우한 페이엔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를 봉쇄했죠. 봉쇄했는데 어디를 봉쇄했냐면 우한이랑 후베이를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우한을 둘러싸고 있는 게 후베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후베이에 뭐 사망자가 몇 명, 확진자가 몇 명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후베이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기자분이 이제 후베이랑 허베이랑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예, 여기가 이제 호북이고 허베이는 저 위에 있는 게 허베이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에 관한 이해도들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도시들 제가 했고요. 물론 이제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신천, 션전이라는 게 보이죠. 예, 그리고 뭐 쭈하이 보이고 이제 그 밑에 신천 아래로 가면 이제 유명한 홍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동쪽의 인구의 거의 90%가 살아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 밀도는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족들도 잘 다르죠. 그래서 이제 중간쯤 보면 이제 사천성이라는 게 보이고요. 예, 충칭이라는 지명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충칭까지 해서 이제 동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쪽 서쪽으로는 별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저쪽에 보면 이제 무슨 그 중국어 잘 못 읽으시겠지만 제일 처음 배워가지고 뭐 시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건데 다 자치구입니다. 자치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족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티벳이라는 데가 이제 제일 지도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시장이라는 데고요. 이 시장이라는 제일 왼쪽으로 가면 이제 히말라야 산이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위쪽으로 가면 이제 신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민족이 달라요. 일종의 이제 터키 민족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위로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탄 국가들, 예,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들이랑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중간을 잘라가지고 사천성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 가면 이제 해남도라고 있죠. 중국어로 이거 하이난다오라고 했는데 중국의 하와이 이렇게 부르는 휴양지입니다. 물론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네, 그래서 중국 지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익혀두시면 편하고요. 지금이야 여행하기가 굉장히 나쁘지만 바이러스 지나가면은 나중에 좀 호시절에 오면 한번 중국 전체를 한번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참고로 저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요. 네,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예, 어쨌든 이렇게 의외로 서쪽으로 가면 굉장히 경치 좋은 데 많아요. 예, 그래서 지도 한번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 다음 지도는 요걸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다시 바꿔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성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워딩 좀 해놨고요. 성은 22개 성이에요. 물론 이제 성 하나 인구로 따지면 물론 많지만 그래도 국가 대 국가니까 그렇게 보긴 좀 그렇고 직할시 특별시 포함해서 이제 4개 직할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자치구가 5개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화복 화남 이렇게 나누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화북, 화동, 화남 이렇게 크게 나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화북이라는 데가 이제 베이징 티엔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 이쪽이고 사실은 오프라인이면 제가 편안하게 좀 여러 재밌는 얘기를 하겠는데 온라인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네요. 이런 것들이 그런 좀 단점이 있네요. 어쨌든 그냥 화북 지방이 이제 베이징과 티엔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시진핑 이전에 국가 주석이 후진타오였거든요. 후진타오가 이제 베이징 티엔진 중심으로 하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동 지방이라는 데가 이제 상하이나 이런 쪽 이런 쪽이고 이쪽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화남 쪽이라는 거는 이제 광주라든가 동관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래도 제가 이걸 이렇게 왜 나눠놨냐 하면은요, 사실은 다시 지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얘기는 좀 못 드리겠고 왜냐면 오프라인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베이징 사람이랑 상하이 사람이랑은 굉장히 안 친해요.
물론 쓰는 언어도 다르고 하는데 습관도 조금 달라요. 습관도 좀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남방 지방 사람들은 북방 지방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좀 뻥을 잘 친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요. 북방 지방 사람들은 남방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쪼잔하다, 째째하다 뭐 이렇게 많이 그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그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들이 있죠. 지도 잠깐 보시면은 그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데가 허베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베이징은 잘 살고 주변을 둘러싼 데들은 별로 잘 못 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 사람들이 이제 허베이성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차별 대우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차별 대우하는 면이 있고 또 그 상하이 근접에 있는 게 이제 안회이라는 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상하이 사람들도 안회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그러나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도시에서 그 대도시가 발달하면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몰려오죠. 예, 이러므로써 좀 약간 그런 면들이 좀 존재합니다. 예, 존재하고 그 중국도 이런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그 지역을 바꿔서 사업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 지역색도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그 뭐 영어로 그런 말 있죠. 그 속담에 로마 가면은 로마법 따르라. 예, 뭐 영어로는 doing Rome as Romans do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국어는 뭐라고 할까요?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제가 음성에 하나 올려놓은 있는 게 그 음성에 물론 올려드렸습니다. 루샹 스웨이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외우셔야 됩니다. 루샹 스웨이수 그 루가 입이란 뜻이에요. 들어간다는 뜻이고 샹이라는 게 이제 그 고향할 때 향자입니다. 원래 고향할 때 향자는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쓰는 게. 근데 이게 간체자입니다. 지엔티츠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쓰기 쉽도록 고향 향자 몇 획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단 3획으로 고향 향자를 저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간체자예요. 그 아직도 번체자를 대만에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고판 보면은 중국과 타이완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타이완은 그대로 번체자를 쓰고 중국은 다 간체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고향 향자를 저렇게 단, 둘, 셋 이렇게 세 획으로 줄여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체자예요. 그래서 루샹 하면은 고향에 들어가다 라는 뜻이고요. 스웨이수 여러분 스웨이라는 거는 따르다라는 뜻이고 수라는 게 풍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해보면 고향에 들어가면은 그때 그 고향의 풍습을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농촌에 들어가면 그 농촌의 풍습을 따른다. 그래서 루샹 스웨이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음성 파일을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제가 음성 파일을 올려놨는데요. 사실은 이 음성 파일을 보통 칠판에 있으면 이것들을 듣고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발음기호 있죠.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루샹 스웨이수 하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걸 한자로 쓰긴 어려워도 누군가 루샹 스웨이수 하면은 기본적으로 알파벳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RU 샹 XING 스웨이수 그러면 SUI SU라고요. 수니까 SU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위에다 성조를 표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요걸 음성 파일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요. 뭐라고 하는지. 자, 들어보시죠. 你们达成协议了吗？没有办法，入乡随俗，那就按照这里的规定来做。 와,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루샹 스웨이수란 말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요.
다시 첫 번에 한 말 다시 드리지만 핸드폰이나 이런 걸 파일을 꼭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번씩 반복해 주세요. 제가 이거는 중간고사에 이 표현을 냅니다. 자, 무슨 표현인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죠? 시험에 내려면. 자, 한번 들어보시죠. 你们达成齐了吗？ 자, 여러분, 니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N-I, M-E-N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배웠으니까. 아니, 물론 방금 배우고 방금 응용 못합니다. 몇 번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네. 니만 다정 세일러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你们达成齐了吗？ 자, 제 목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你们达成齐了吗？ 자, 니만 N-I-M-E-N 여러분 네이버에서요 중국어 사전에서 알파벳으로 치면 밑에 중국어가 떠요. 예, 그거 활용을 좀 하십시오. 아니면 바이두 가셔도요 바이두에서도 역시 알파벳으로 치면 중국어가 뜹니다. 아니 물론 그 자판을 중국어 자판을 깔아가지고 변환해 있으시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물론 못하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알파벳으로 치면 중국어가 떠요. 아까 그랬죠? 여기서 음성에서 니만 하면은 N-I-M-E-N 쓰면은 너희들 이렇게 뜹니다. 중국어로 바로 떠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你们达成齐了吗？ 니만 다정 세일러마 니만 너희란 뜻이고요. 다정이라는 거는 다다르다 이르다 영어의 reach의 뜻입니다. 시에이라는 건요 계약이고요. 러마라는 거는 뒤에 가서 나오는 표현이겠지만 러라면 과거예요. 마라는 건 의문문이고요. 그러면 니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你们达成齐了吗？ 예, 니만 다정 세일러마 라고 하는 건 너희 계약에 이르렀니? 라는 거예요. 니들 계약했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말씀드린 대로 이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중국어 1, 중국어 2, 뭐 심지어는 중국어 3까지 가도요. 기본적으로 CA, 협의 혹은 계약 이런 표현을 배우지 않아요. 더군다나 다정 CA, 계약에 이르다 이런 표현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좀 일반 기본 중국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고 보다 더 유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你们达成齐了吗？ 니만 다정 세일러마 니들 계약했니? 라는 의미고요. 没有办法， 자, 메이어 반파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뒤에는 제 대학원생 제자였습니다. 예, 지금은 졸업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어디 취업했지? 알리바바 취업했나? 어쨌든 예, 좀 녹음할 때 부탁을 했는데 메이어라는 거는요 아니라는 뜻이고 혹은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메이어라고 들었을 때 M-E-I-Y-O-U 이렇게 기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을 모르면 역시 구글이네. 바이두나 아니면 네이버 가서 역시 알파벳으로 치면 글자가 떠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齐了吗？没有办法， 메요 반파. 예, 메요 없다라는 뜻이고요. 반파라는 거는 반파 B-A-N-F-A겠죠. 예, 방법이란 뜻입니다. 메요 반파 방법이 없는데 라는 뜻입니다. 入乡随俗， 드디어 나오네요. 루샹스웨이수.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래잖아. 자, 무슨 문맥인 줄 알겠죠?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봐요? 你们达成齐了吗？ 니만 다청 세일러마 니들 계약했니? 没有办法， 메어 반파. 방법이 없네. 계약 못했고 방법이 없네 라는 뜻이에요. 入乡随俗， 루샹스웨이수. 방금 전에 배웠죠?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래잖아. 그냥 계약 못한 거예요. 그죠? 那就按照这里的规定来做， 자, 뒤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来做。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你们达成齐了吗？ 자, 이해하셨고요. 没有办法，入乡随俗，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다. 자, 뒤에 말 무슨 말이냐면요. 那就按照 나죠. 그러면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나지오라는 표현은 뒤에 가서 분명히 배울 거고요. 나지오라는 건 그러면 按照这里的 안자오라는 게 뭐뭐에 따라서 라는 뜻이고죠. 规定来做， 이거 좀 어렵네요. 这 다시 里 한번 的规 들어보세요. 定来做。 자, 这里的规定 여기에 규칙, 여기에 규정이란 뜻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你们达成协议了吗？ 니만 다 정시했나마 계약했어요? 没有办法， 매우 반파. 아, 방법이 없네. 入乡随俗， 아, 로마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되잖아. 那就按照这里的规定来做。 这里的规定来做, 来做라는 거는 뭐뭐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규정에 맞도록 来做, 일을 처리해야겠군 이런 뜻입니다. 네, 결국은 문맥상 어떤 의미죠? 계약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죠? 네, 여러 표현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표현들은 뒤에 한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시 你 들어보시죠. 们达成协议了吗？没有办法，入乡随俗，那就按照这里的规定来做。 네, 요 한번 꼭 들어보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 했는데요. 아니, 첫 시간부터 어렵게 조금은 해야지 머릿속에 깊이 남겠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성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만 거부감 안 가지고 오셔도 아마 굉장히 좀 따라오시기 쉬우실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과제 하나 냈죠, 그죠? 예, 그 보통은 이게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이메일로 과제를 받진 않고 되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은 A4용지에다 과제를 받는데 이번은 과제는 제가 내드리는데 과제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낼 거니까요, 제가. 네, 중간고사에 낼 겁니다. 그 한번 조사해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BAT 기업에 관한 개요를 보통 조사라고 하거든요. BAT 기업이 뭐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BAT 기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중국에 관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고요. 아니 물론 모르니까 배우러 왔겠죠. 여러분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이 있어요. 그 IT 기업은 물론 굉장히 크고요. 게다가 다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IT 기업들의 첫 약자들을 따서 만든 기업이 BAT 기업이에요. B가 뭘까요? 네, 바이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한국판 네이버죠. 물론 시가총액은 네이버의 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4배 정도 되나? 시가총액은 네이버보다 크고요. 그 바이두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그 한국판 네이버. 그 다음에 A는요. 예상하셨겠지만 알리바바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물류회사죠. 물론 물류회사뿐만 아니고 금융회사기도 하고요. 핀테크 회사기도 하고요. 뭐 홈쇼핑 회사기도 하고요. 거대 그룹이죠. 이 기업이 알리바바입니다. T는요. 텐센트예요. 텐센트 중국어로 덩쉔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영어로 텐센트죠. 이 세 기업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굉장히 큰 기업이죠. 보통 그래서 중국의 최근에 어떤 생긴 기업 중에 글로벌한 기업들, BAT 기업이죠. 여기에 과제로 내는 게 매출, 주요 사업 모델, CEO 등 조사해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정보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조사해 보세요. 보통 중간고사 낼 때 보통 이렇게 묻거든요. BAT 기업이 뭐가 있어? BAT 企业有什么? 혹은 BAT 企业是什么? 이렇게요. 예, 그 企业라는 거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是 비동사고요. 什么 뒤에 가서 배울 표현이에요. 무엇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BAT 企业有什么 혹은 BAT 企业是什么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니까 예, 이것들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고요. 그 사실은 중국의 글로벌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이외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화웨이죠. 여러분 화웨이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몰랐던 회사인데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이렇게 부각됐던 회사죠. 중국의 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비유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화웨이의 그 주 사업 모델은 중국의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그 노키아랑
이렇게 좀 짬뽕한 회사 요 정도? 예. 뭐 알카텔이랑 회사도 좀 관련 있고요.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 산업 하는 이제 화웨이고 레노버 이런 데들은 이제 그 역시 IT 기업이에요. 그 이제 컴퓨터를 만들고 이런 회사고 샤오미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BAT 기업 말고도 화웨이나 레노버나 샤오미나 이런 기업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보통 중국 어떤 비즈니스 상황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 겸해서 그 BAT 기업이나 화웨이나 레노버나 샤오미에 관해서 보통 조사하도록 이렇게 첫 시간에 시키는데 뭐 굳이 숙제는 따로 안 내셔도 제가 BAT 기업이 뭐냐라는 거를 중국어로 물으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지막 단어. 기업이 뭐라고요? 중국어로? 지예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한자로도 같아요. 저렇게. 업자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저 업자는 말씀드린 대로 지엔티즈예요. 간체자예요. 여러분 원래 한문으로 업자는 굉장히 여러 획을 긋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길어요, 그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00개 끝냅니다. 이게 간체자예요. 그래서 저런 간체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륙에서는 쓰고요. 대만 가면 저 간체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한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배우면 저 간체자에도 좀 익숙하셔야 돼요. 글자 읽으려면. 그래서 한문으로 읽으면 기업이고요. 중국어로 읽으면 위에 성조가 표시되어 있죠? QI 뭐라고 있죠? 일성으로 읽으면 치라고 읽고요. 삼성이니까 치고요. YE는 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지예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중국어로 뭐라고요? 예, 지예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셨죠? 성조 별게 아니고 중국어로 기업이 뭐라고? 지예 이렇게 감각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몇 성이지? 이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예 삼성 사성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성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그냥 중국어로 지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 시, 그 다음에 shi죠. 건설음이죠. 그리고 무엇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샨마. 예. 건설음이에요. sh니까 샨마. 예. 이게 what입니다. 예. 시샨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우샨마라고도 하기도 해요. 무엇이 있냐니까. 예, 여우라는 건 이제 YOU죠. 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익히시길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성 파일 올려놓은 거 있죠? 예, 그거 좀 열심히 반복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그 따라올 수 있는데요. 첫 번부터 이렇게 되게 어렵게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만 어렵고 다음부터는 다시 니하오부터 시작을 물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너무 쉬운 것부터 나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몇 개 기본적인 단어들이랑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